안 올라가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냐?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이제는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얘네들의 시스템의 반응이 일어난지를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컨트롤 인풋이 사인 형태의 함수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이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면은 이 크기,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에다가 사인 형태로 나오는데 이 사인에다가 페이스의 시프트가 있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거인 것 같아요. 사인 함수로 컨트롤 인풋을 나오면은 그 사인 함수로 나오는데 마그니튜드가 바뀌고 페이스가 약간씩 바뀐다. 그럼 여기에서의 사인 오메가에 따라서 바뀌는 형태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크기도 바꿔지는 거고 페이스도 바꿔지는 거고. 네, 모든 입력값들은 후리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컨트롤 인풋도 결국 사인 형태의 적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후리에 트랜스폼이 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예전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걸 보면 어떠한 형태의 알비트러리한 컨트롤 인풋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프리퀀시의 막 여러 가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프리퀀시를 따라서 잘 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도 이것의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데 플랫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맨 처음 수업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공부하면서 그게 사실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공부할 때는 보데 플랫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좀 또 잘 넘겨야 잘 이해를 하여 앞으로의 수업 이해가 계속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보데 플랫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것을 분석할 때 옛날에는 그 계산기나 이런 것들이 막 활용이 잘 어려웠으니까 손으로 뭔가 컨트롤러를 짜고 직접 계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손으로 뭔가 하기 쉽게 해주는 툴인 것 같아요.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보데 플러스 그리다 보면 그래서 이 보데 플러스라는 걸 그런데 이 보데라는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것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핸드릭 보데라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거를 따서 보데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쓰죠. 이게 서브 플랫을 그리는 게 보데 플랫인데요. 첫 번째가 크기, 두 번째가 페이스입니다. 근데 크기는 데시벨로 단위를 쓰고 개인의 프리퀀시를 그리는 거고요. 이게 Y축, 이게 X축. 페이스는 페이스 각도 대 프리퀀시. X축, Y축으로 그리게 돼.
둘 다 이 프리퀀시는 오메가인데 이 호리즌탈한 X축에 대해서 오메가를 쓰는데 이거는 로그 스케일로 씁니다. 개인 플랫의 이 크기를 보면 결국 이 개인 이 크기가 Y축이 되는데 이걸 데시벨 로그 스케일로 쓰는데 얘의 정의는 로그에 20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J 오메가 이 트랜스포 펑션에 J 오메가를 넣었을 때 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아니 1이라고 했을 때 J 오메가의 데시벨 여기에다가 로그 10에 1 넣어주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 10이니까 10배가 되면 로그의 스케일에서는 덧셈이 되는데 얼마만큼 덧셈이 되냐? 20의 단위로 덧셈이 돼요. 여기선 10배가 되면은 20만큼 덧셈이 돼서 40이 되고 1000이 되면 60이 돼요. 로그니까 이 배수가 10배, 100배, 1000배가 되면은 20, 40, 60으로 돼요. 반대로 이게 10분의 1이 되면은 마이너스 20, 100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스케일이 돼요. 또 하나 좀 쓸모 있는 많이 쓰는 게 아, 글쎄요, 제가 20 로그 10에 루트 2 값을 계산기로 하면 대략적으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시벨과 비교를 했을 때 1일 때 0이고 루트 2일 때 3이 나오면 루트 2의 제곱은 2죠. 이때는 로그 스케일이니까 그냥 곱해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더해져서 6이 나오고 4면은 1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큰 내용은 없고 우리가 플랫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 크기와 페이스로 나타나지는데 이 크기와 페이스를 오메가에 따라서 플랫을 하는 거예요. 오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분석하고 싶은데 얘를 단순히 데시벨, 로그를 이용해서 크기를 나타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직접 나타내 보면 되는데
트랜스퍼 펑션이 S 플러스 4분의 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주면 J 오메가 플러스 4분의 2가 되고, 이 오메가를 분모에 있으니까, 아니, J가 분모에 있으니까 J를 분자로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4-J 오메가를 각각 곱해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6분의 8, 이게 실수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6분의 마이너스 2 오메가 J, 이게 허수부가 되겠죠? 그럼 크기는 A 플러스 BJ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루트를 쓴 거니까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각도는 탄젠트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이랬을 때 오메가를 점점 키워봅니다. 오메가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점점 키워봤을 때 이것을 플롯을 그려보면 실제 리얼 넘버와 이미지너리 넘버를 구해보면 이렇게 변해요. 오메가가 0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 6, 9가. 이 크기는 이렇게 변하는 거고, 이 함수로 변하는 거고, 각도가 이 함수로 변하는데, 오메가가 0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각도는 0도였다가 점점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 마이너스 90도로 되는 거죠. 크기는 0.5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폴라 콜디네이트로 따지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건데 S는 A 플러스 BJ라고 하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J 세타가 되나요? 그래서 각 세타가 각 BJ 오메가 이렇게 폴라 콜디네이트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폴라 콜디네이트로 쓸 수도 있고 이걸 다 칼테시안 콜디네이트로는 이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메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5대 플러스로 그려보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 이 마그니튜드를 알 수 있고 이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해봐요. 그럼 GJ 오메가에 대해서 크기는 처음에 시작이 마이너스 6입니다. 0으로 놨을 때. 왜냐? 이게 0.5잖아요. 이러죠. 우리가 0.5는 데시벨로 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를 쭉쭉쭉쭉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마그니튜드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X축이 오메가인데 얘는 로그 스케일로 그려진 거예요. 여기가 1이면 10의 0승이니까 1이면 2, 3, 4, 5, 6, 7, 8, 9, 10 해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10, 11, 12, 13, 14, Y, 10,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0이 되는 거고 로그 스케일의 오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6, 10에서 마이너스 14.6 여기가 마이너스 14.6이겠죠? 20에서 마이너스 20.2니까 여기가 2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0.2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페이스가 보이는 것처럼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그 스케일로 프리퀀시 오메가가 점점 0에서 이렇게 커질수록 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가는데 이러한 변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고 싶어 하는 거는 이 보드 플랫이에요. 보드 다이아그램을 마그니튜드와 페이스를 프리퀀시에 따라서. 근데 이 프리퀀시도 로그 스케일로 X축을 그린 거고, 페이스는 그냥 각도 그대로 나타낸 건데, 마그니튜드도 로그 스케일로 해가지고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지금 그 데시벨이를 단위는 20을 앞에 붙여줘서 20 로그 10의 크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메가에 따라 값을 구해준 겁니다. 이걸 왜 하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함수는 사인 함수의 형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사인 함수의 합은 모든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거리마다 코에피션트가 붙어가지고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메가에 따라서 얘가 얼만큼 변하냐, 마그니튜드와 페이스가 얼만큼 변하냐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얘네들의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데 플롯을 그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보데 플롯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 아주 간단한 시스템부터 이 보데 플롯을 그려볼 건데, 디퍼런시에이트 아주 간단하게 yt가 u의 미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 쓰면은 ys는 s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us에 s가 붙으니까 이 트랜스퍼 펑션은 그냥 s가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까지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수업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약간 예시를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단순히 아웃풋이 인풋의 미분 값이기 때문에 얘를 디퍼런시에이터라고 불러요. 컨트롤 인풋이 사인 보면 라고 했을 때 yt는 어떻게 되죠? 솔루션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y가 u의 미분이잖아요.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 컨트롤 인풋이 사인 오메가 t일 때 원래 GJ 오메가의 크기와 사인의 형태로 나타냈잖아요. 사인 오메가 t에다가 페이스를 추가한 걸로 나타냈었으니까 여기서도 각도를 사인 형태로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럼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죠? 코사인은 이런 함수고 사인은 여기서 시작하니까 사인에다가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은 코사인이 된대.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크기
그러니까 오메가만큼 변하는 거고, 페이스는 2분의 파이로 고정이. 오메가는 오메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보데 플랫을 그려보면, 보데 플랫은 오메가의 마그니튜드, 얘는 데시벨 단위, 오메가의 페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그리는데, 페이스는 2분의 파이, 90도로 일정해. 오메가랑 상관없이. 오메가에 변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크기는 오메가에 따라서 오메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그니튜드가 증가합니다. 오메가가 1일 때 크기는 G, J 오메가, 가 오메가인 거잖아요. 일 때 이 단위를 20 로그 10의 G, J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게 1이면 몇이죠? 0이에요. 그래서 1일 때가 0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그 스케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1일 때 0이고 10일 때 20이고 100일 때 40이에요. 오메가가 10일 때 20을 찍습니다. 오메가가 100일 때 40을 찍습니다. 오메가가 10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0. 오메가가 100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0. 어차피 오메가도 그려지고 있는 게 로그 스케일이고 마그니튜드도 그려지고 있는 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오메가가 10배 될수록 10배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얘는 20 증가하고 이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즉 이걸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얘는 우리가 간단한 함수니까 직접 미분을 한 건데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원래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gj 오메가를 넣어주는 건데 트랜스퍼 펑션이 gs 자체가 s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gj 오메가는 j 오메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j라고 할 때 여기에 각도, 이 각도가 각 gs j 오메가인데 이 각도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탄젠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없고 j 오메가만 있다. 여기에 위치하는 거니까 이 각도가 90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GJ 오메가의 크기는 결국 A 플러스 BJ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이니까 오메가 제곱의 루트 해서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크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냥 예시를 한번 보면 오메가가 0.5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이것을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가져와서 컨트롤 인풋이 사인 오메가 t니까 사인이 오메가 t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yt는 이 코사인 2분의 파이만큼 페이스가 되어 있고 오메가가 0.5면 0.5만큼 크기가 줄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컨트롤 인풋과 Y의 관계가 T에 대해서 오메가가 2라고 하면 똑같이 U가 사인 오메가 T일 때 여기서 크기가 증가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우개가 정확하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0이고 2고 0이고 0.5.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디퍼런시에이터는 프리퀀시가 크면은 프리퀀시에 비례하게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서 크기를 앰플리파이 하는 마그니튜드를 앰플리파이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디퍼런시에서 아웃풋 Y가 더 빨리 갑니다. 컨트롤보다. 저번 시간에 리드 레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리드하는 시스템. 잘 적었나요? 이제 디퍼런시에이터를 했으면 그다음은 인테그레이터를 하겠죠. Y가 단순히 Y의 미분이 컨트롤 인풋이다.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을 쓰면은 S분의 1입니다. 이것도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YT는 적분 U, 타우, G, 타우, T가 0부터 T까지. 타우가 0부터 T까지. 에다가 Y0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Y0에 UT가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다시 씁시다. 타우는 0부터 T까지. 사인 오메가 T, 타. 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하면은 뭐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다시 쓰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인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플러스 사인 오메가 t의 코사인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인 오메가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 걸로 볼 수 없어.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이고, 얘는 뭔가 정해져 있는 변수인 거잖아요. 초기 값에 따라서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물론 오메가 따라 크게 변하지만, 얘는 t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함수에 우리가 그렸을 때, 결국 아웃풋을 t에 따라서 그렸다고 했을 때, y 제로 플러스 w의 1은 어떤 한 바이어스고, 이 바이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인 형태의 함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는 무실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y0를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1이라고 합시다. 어떠한 특정한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 yp는 오메가 1분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8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보데 플롯을 그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그니튜드 고 오메가에 따라서 페이스를 그리는 건데 여기서 페이스는 마이너스 90도로 일정합니다. 오메가랑 상관없이. 여기서 마그니튜드는 오메가가 1일 때는 그대로 0인 거고 여기선 반대로 오메가가 10이 되면은 10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0. 오메가가 100이면은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0. 오메가가 10분의 1이면 20. 100분의 1이면 40.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직선이 나와요. 이것도 결국 실제 리스폰스를 그려보면 똑같긴 한데 t에, t에 따라서 y를 그릴 때 컨트롤 인풋이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u가 y는 우리가 특정한 파티큘러 솔루션 y제로가 더블 마이너스 w의 1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w가 0.5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여긴 0에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조금 더 아래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생기겠죠. 반대로 오메가가 2면은 더 작은 데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터와 디퍼런시에이터가 반대 현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아웃풋이 뒤쳐져 있어요. 디퍼런시에이터에서는 아웃풋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인풋이 따라왔다면 여기에서는 인풋이 먼저 가고 아웃풋이 가는 아웃풋이 인풋에 뒤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인풋이 줬으면 인풋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인풋에 뒤쳐져야겠죠.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프로퍼하니까요. S분의 1이 프로퍼한 거고 디퍼런시에이터는 프로퍼하지 않은 시스템이니까 아웃풋이 인풋을 리드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무대 플랫을 그렸을 때, 아, 이 분자의 S가 있으면은 이렇게 점점 마그니튜드가 오메가에서 오메가에 따라서 커지는구나 현상을 보고 싶었던 거고, 분모의 S가 있으면은 오메가 커질수록 마그니튜드가 점점 작아지는구나 이 현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로그 스케일로 그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형으로 딱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거나 커지거나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이제 그려볼 보드 플랫은 이전에는 그냥 간단한 예시였으니까 실제로 보드 플랫을 쓸만한 걸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려볼게요. y.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봤었던 이 걸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 보드 플랫을 씁니다. 여기에서 트랜스퍼 펑션은 그 매트랩의 보드에 이렇게 그냥 함수 치면은 이걸 그려줘요. 실제 반응이 이 액추얼 파란색 이걸 그려주는데 보드 플랫을 그리면 이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보드 플랫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분모에 S가 있죠. 즉 오메가 아까 그 인테그레이터를 보면 분모에가 S가 있으면은 마그니튜드가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 페이스가 마이너스 90도로 갔죠. 근데 여기에는 S 플러스 A0분의 B0여가지고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감소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페이스가 마이너스 90으로 갑니다. 근데 언제부터 감소를 시작하냐? A0에서부터 감소를 대략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10분의 A0부터 감소를, 페이스는 감소를 시작해서 A0까지 이렇게 맞춰지고 다시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볼 건데, 일단 이 A0를 콜날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콜날 프리퀀시라고 이름이 붙인 이유는 코너가 약간 꺾이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코너처럼 꺾이는 지점이다라고 해서 코너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어쨌든 S 플러스 A0분의 B0니까 이게 폴 S가 A0에서 뭔가 위치가 있는 건데 S에 J 오메가 하면은 J 오메가 플러스 A0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게 중요해지는데 왜 중요한지 봅시다. S는 J 오메가에서 오메가가 A0라고 하면 원래의 트랜스포 펑션 J 오메가는 J A0 플러스 A0분의 B0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0분의 B0의 1 플러스 J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J를 둘 다 곱해줍니다. 그럼 A0분의 B0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J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J가 되죠. 여기에서 G, J, 오메가 크기를 구하면 A0, B0는 그냥 가져오고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A0, B0의 루트 2분의 1 각 G, J, 오메가는 1 마이너스 J잖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J, 뭐 A0, B0 이거는 상수니까 어쨌든 같은 값이고 그럼 여기가 실수는 1이고 J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위치해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아, 여기의 각도는 몇 도죠? 마이너스 45도. 그런 측면에서 이 오메가가 A0일 때 이 크기를 보면 고대 플랫에서 A0일 때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45도이고요. A0일 때 원래 크기가 있으면 원래 크기에서 마이너스 3dB이 써집니다. 왜냐? 얘는 A0분의 B0의 루트 2분의 1이고 이것을 데시벨로 나타내면 20 로그 10의 A0, B0 루트 2분의 1인데 그 로그에서는 곱하기가 뭐 덧셈 뺄셈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루트 2분의 1은 데시벨로 맨 처음에 표를 봤을 때 얼마였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20 로그 10의 A0, B0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오메가가 0일 때의 크기. 오메가가 0일 때의 크기라서 오메가 0일 때 크기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가 0일 때 0부터 계속 일단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이 오메가 0일 때랑 마그니츠가 큰 차이가 없는데 0일 때 크기에서 A0는 마이너스 3 정도 줄어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일단 이 상황 우리가 항상 가정하고 있었던 거는 A0와 B0가 0보다 큰 상황이었어. 왜냐면 여기서랑 A0, B0가 뭐 달라진다? 라고 하면은 개수가 바뀌어가지고 일단 이 상황을 가정하고 할게. 일단 코너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 마그니튜드는 마이너스 3이고 페이스는 마이너스 45도인 걸 알았고 그러면은 로우 프리퀀시 이 프리퀀시가 작은 리전을 보면은 굉장히 작은 형태. 보통 굉장히 작다고 했을 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10배라고 칩시다. 코너 프리퀀시 A0보다 10배가 작을 때 그럼 G, J 오메가는 J 오메가 플러스 A 제곱분의 B 제로인데 오메가가 A0보다 10배가 작으니까 얘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해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A0분의 B0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 J 오메가의 크기는 G0과 비슷하고 이게 G0이니까 각도는 각도도 G0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도야. 그래서 다시 보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G0이랑 크기가 똑같고 10보다 작을 때는 각도도 그냥 0과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타입 프리퀀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가 코너 프리퀀시보다 10배가 크다고 했을 때 트랜스퍼 펑션을 써주면은 여기에서는 A0보다 오메가가 10배가 크니까 이 J 오메가가 도미넌트 해지죠. 그럼 A0를 무시해버리고 J 오메가 분의 BTS.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J를 분자로 넣어주려면 J 곱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B0 J. 그럼 크기는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B0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가 분모로 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디퍼런 인테그레이터죠. 인테그레이터랑 똑같은 형태죠. 인테그레이터 어딘지. 네, 인테그레이터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0씩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dB. 오메가가 10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마이너스 20데시벨이 줄어드는 거거든. 각도 페이스의 경우에는 뭐야. 리얼 넘버가 없어요. 허수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엑시스를 그려보면은 B제로가 0보다 크다는 상황에서 여기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고대 플랫 그려본 걸 보면은 오메가가 1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0씩 증가를, 마이너스 20의 기울기로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감소되는 게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유지를 하고, 10보다 클 때는 각도가 그냥 마이너스 90으로 유지해.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본 게 코너 프리퀀시 알아봤고, 이 여기 구간 알아봤고, 여기 구간 알아본 거잖아요.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이제 미드 프리퀀시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거냐인데, 얘는 그냥 리니어로 어프로시메이션을 그냥 합니다. 직선으로 그려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플랫을 보면은 얘는 여기서 0이고 얘는 마이너스 90이니까 그냥 여기서 0부터 90까지 직선을 그어버리자. 그래서 페이스 어프로시메이션을 그냥 이렇게 리니어로 때려버리고요. 마그니튜드의 경우에는 여기는 0인 거 알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0씩 감소하는 거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슬슬 감소하냐를 했을 때 코너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3으로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3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것도 그냥 여기서 0이라고 대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감소하는 걸로 하자 하고 그냥 어프로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랑은 마이너스 3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마그니튜드는 이 A제로 코너 프리퀀시에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되는 형태의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거고 베이스에 대해서는 그 오메가가 10배 차이 났을 때 0, 마이너스 90, 여기 구간만 이렇게 선형으로 그냥 긋는 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그러면은 뭐 물론 실제의 반응이랑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드 플러스 그리게 되면 S 플러스 A0분의 B0가 있다? 그럼 A0가 코너 프리퀀시니까 A0 해놓고 A0가 감소. 그냥 그러면 되고 A0의 10배 가져와서 베이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90. 여기서 A0와 B0는 0보다 클 때만 따지는 거. 이렇게 그냥 보드 플러스를 손으로 다 일직선이니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어쨌든 우리가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리스폰스를 나올지를 분석을 하는 거랑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퍼스트 올더 스텝 리스폰스 했던 결과랑 이어보면은 좋아요. 그래서 퍼스트 스텝 리스폰스를 봤을 때 우리는 타임 컨스턴트를 정했고 세리링 타임을 정했고 똑같은 상황에서 A0, X 플러스 A0분의 B0였는데 A0가 증가하면 이게 세틀링 타임이 작아지는 거라서 빠른 리스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리스폰스에서 코너 프리퀀시가 A0였기 때문에 A0를 증가하는 거는 코너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마그니튜드잖아요. 우리가 사인을 입력했을 때 마그니튜드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그니튜드가 줄었다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를 넣었을 때 그 반응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크기가 죽어들었으니까. A0가 커졌다는 것은 더 큰 하이 프리퀀시까지 우리가 반응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더 큰 프리퀀시까지 살릴 수 있으니까 베스트 리스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너 프리퀀시가 그래서 크면 클수록 여기를 하이 프리퀀시까지가 여기가 결국 살아있는 반응이고 여긴 죽어버린 반응이니까 마그니튜드가 작으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살려있는 반응이 더 커진 거고 살려있는 반응이 커지면 그 하이 프리퀀시에서도 반응을 한다니까 전체 리스폰스가 베스트 해줄 수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이어지는 개념이라서 한 가지만 더 해보는데 우리가 펄스 홀더 시스템 했을 때 보통 SA0분의 B0 해가지고 제로를 고려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고대 플러스라는 거니까 그냥 제로도 고려해볼게.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A0I T는 그 트랜스퍼 펑션이 A0분의 X 플러스 B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0가 0보다 크고 B0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이게 어떤 형태의 그거냐? PD 컨트롤이에요. U가 KPE 더하기 KDE 것이니까 PD 컨트롤이랑 똑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주면 되는데 콜너 프리퀀시는 S-P0. 얘도 마찬가지로 G, J, 오메가를 데시벨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G0에 똑같은 과정으로 계산해주면은 얘는 플러스 3이 됩니다.
얘도 완벽하게 대칭이고 똑같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10분의 비제로보다 작다고 하면은 어프록시메이 되죠. 비제로보다, 비제로가 도미넌트 해지죠. J 오메가를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값이 되고, 그냥 크기는 G제로라 같고 0도가 돼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반대로 B제로를 무시할 수가 있어서 얘는 오메가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점 증가하는 거고 얘는 맨 처음에 봤었던 디퍼런시에이터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데시벨씩 오메가가 10배가 증가할 때마다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J만 있으니까 플랫을 그려보면 실수부가 없고 허수만 있으니까 90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로가 있는 시스템을 그리면 고대 플랫을 그리면 마그니튜드 오메가가 있을 때 B제로가 코너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아까랑 비슷하게 0에서 유지하다가 B제로부터 20데시벨씩 점점 증가. 여기가 10배제로 100비제로가 되면 여기가 20, 여기가 40. 뭐 이런 식으로 고대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 여기도 당연히 어프록시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B제로에서 정확한 값은 3 정도 돼요. 20 로그 10에 루트 2 해가지고 이게 3 정도 되는데 이걸 인직선으로 어프로키메이션 할 수가 있고 베이스에 대해서도 10분의 비제로 10 비제로일 때 처음에 0에서 시작하면은 일직선으로 어프로키메이션을 하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아까와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로 고대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이런 고대 플랫 정확한 그림이 없더라도 제가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린 것처럼 어프로키메이션을 하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플랫을 배우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진짜 정말로 자와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제어기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대 플랫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고대 플랫을 여러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가정했었던 거는 A0와 B0가 0보다 컸다고 했을 때인데 A0와 B0가 약간 달라진다. 예시를 따라서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면은 A 플러스 BJ가 뭐 2 플러스 3J면은 각도가 양수였던 게 2 마이너스 3J가 되면은 1루 가니까 각도가 뭐 90도가 추가되고 각도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려보면서 그럼 페이스만 바뀌어요. 그래서 마그니튜드는 부호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데 페이스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꼭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이 페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집에 가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